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항토길을 맨발로 걸으십니까? 그저 흙길을 맨발로 걸으면 기분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름답게 잘 조성된 상주 복룡 유적지공원 항토길입니다. 이곳 항토길의 전장은 약 250m,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잘 가꾸어진 항토길과 조경, 그리고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은 산책과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또 공원 안에는 송림 속 세족장도 잘 마련되어 있어 항토길을 맨발로 걸은 뒤 발을 깨끗하게 씻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항토길은 약 3년 전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와 맨발 걷기를 즐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보지 않는 이른 아침부터 항토길을 살피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항토길을 잘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는 이 길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항토길을 정성껏 관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항토길을 누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길은 아침에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비가 오는 눈이 오는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 항토길 우리 상주 지회장인 목사님께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는구나.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회장님. 아, 그래요? 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분 좋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왜 맨발로 걸을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발바닥 자극, 즉 지압의 원리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과 감각, 수용기가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두꺼운 밑창이 발바닥과 땅 사이를 막아주기 때문에 발바닥이 직접 느끼는 자극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맨발로 항토길을 걸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발바닥이 흙의 높낮이와 부드러운 촉감을 직접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부드럽고 어떤 곳은 조금 단단하고 또 어떤 곳은 울퉁불퉁합니다. 그때 발바닥의 여러 감각 수용기가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전통적인 지압 관점에서는 발바닥의 여러 부위를 자극해 몸 전체의 컨디션을 돕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평소 신발 속에 갇혀있던 발에 자연스러운 자극을 주고 우리 몸의 감각을 깨워주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접지, 즉 그라운딩 이론입니다. 맨발 걷기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접지입니다. 접지란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땅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신발을 신고 신을 때와 달리 발바닥이 지면과 직접 닿게 됩니다. 접지 이론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접촉이 몸과 지면 사이의 정기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접지가 혈압이나 염증,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식의 주장은 아직 의학적으로 충분히 확립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효과를 보고 치유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접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맨발로 자연을 직접 느끼며 걷는 하나의 건강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 아치입니다. 우리 발바닥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평평한 구조가 아닙니다. 발에는 안쪽 세로 아치와 바깥쪽 아치 등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조가 그럴 때 우리 몸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과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이 지면의 상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울퉁불퉁한 항토끼를 걸을 때는 발이 지면에 맞추어 균형을 잡으면서 평소 신발 속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발의 여러 근육과 감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걷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느끼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몸의 균형을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걷는 습관입니다.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오래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고 발바닥이 헐길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발바닥에 통증이 없는지 살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항토끼를 걸으며 발바닥의 감촉도 느껴보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도 느껴보고 새소리도 들어보고 잠시 걸음을 멈춰 내 몸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맨발 걷기는 어느 순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우리 항토끼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요? 빠르게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천천히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걷지만 결국은 마음까지 편해지는 것. 그것이 자연 속 맨발 걷기가 주는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주 복룡 유적지 공원의 항토길, 250m의 잘 정돈된 항토길과 송림 속 세족장,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조경이 어울려져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항토길을 정성껏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그 마음 덕분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건강과 여유를 함께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이곳을 찾으신다면 신발을 잠시 벗어놓고 천천히 항토길을 걸어 보십시오. 발바닥으로 흙의 감촉을 느껴보고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느껴보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한 걸음이 내 몸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맨발 걷기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된 건강 정보보다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부분과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걷기는 우리에게 좋은 생활 습관이고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걷는 시간은 몸과 마음에 좋은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항토길을 걸으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